강남 엄마들이 몽클레어 패딩을 중고 매물로 내놓은 이유.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치동 엄마 패러디에서 고가의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나온 이후로 이른바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몽클은 못 입겠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한다. 해당 영상이 입소문을 타자 순식간에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영상 하단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라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수치심을 느꼈다. 조롱당했다라는 식의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이후 강남 학원가에서는 몽클레어 패딩을 입은 사람의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대신 중고장터에 매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엄마들은 왜 고가의 명품 패딩을 사서 입었을까? 그리고 왜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일까? 이처럼 고가의 패딩에 열광하다가 순식간에 취향을 바꾸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사상가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바로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와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다. 그들은 각각 소비의 사회와 유한계급론에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과 과소비에 열광하는 심리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에 등장하는 몽클레어 패딩은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는 교복이라 불릴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명품이다. 한 벌 가격이 무려 400여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임에도 불티나게 팔렸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값비싼 상품을 주저없이 구매하는 것일까? 가격만큼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일까? 장 보드리아르는 사람들의 소비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 가치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용 가치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뜻일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토록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도록 만든 것일까? 여기에 대한 보드리아르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목적은 사용가치 때문이 아니라 구별짓기 위함이다. 상식적인 말이겠지만 아무리 400만 원짜리 패딩이라도 그것이 40만 원짜리보다 10배나 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조금 더 따뜻한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겨우 조금 더 따뜻한 패딩을 수백만 원이나 주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 바로 타인과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렇게 값비싼 패딩도 망설임 없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고가의 패딩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패딩 구매에 들인 돈은 물건값이 아니다. 지위와 계급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유한계급론의 저자인 소스타인 베블런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소비의 근본 동기가 명성을 얻기 위한 경쟁 심리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그 소비는 낭비적인 것이어야 한다. 베블런은 귀족이나 대자본가 등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 성향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과소비에 나서는 목적이 명성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자들은 나는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해도 끄떡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한 과시적 소비를 즐긴다. 그렇기 때문에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비싸야 하고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비싼 물건이라야 남들에게 과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 명성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과시적 소비 경향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일까? 그렇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시욕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계급이 아닌 사람도 과시적 소비에 동참하는데 그 목적은 조금씩 다르다. 이에 대한 베블런의 주장을 들어보자.
귀족, 대자본가 등 유한 계급들은 과시적 소비를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데 이는 바로 밑에 있는 계급에 의해 부러움을 사고 모방되어 유행이 만들어진다. 즉 과시적 소비로서 상류 계급은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아래 계급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계급적 열등의식을 달래는 것이다. 베블런에 따르면 상류 계급과 하위 계급은 둘 다 과시적 소비를 일삼는 경향을 가졌는데 각자의 목적은 상이하다. 상류 계급은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 위해 과시적 소비를 한다. 반면 하위 계급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계급적 열등 의식을 달래려는 목적이 크다. 상류 계급은 과시적 소비를 통해 이른바 구별짓기를 시도한다. 이때 하위 계급은 구별되지 않기 위해 상류 계급의 과소비를 흉내낸다. 상류 계급의 과소비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위 계급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류 계급은 구별짓기 위해, 하위 계급은 구별당하지 않기 위해 과소비에 동참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하위 계급이 상류 계급의 과소비를 따라하면 구별이 사라질까? 절대 아니다. 상류 계급은 하위 계급이 많이 모방하여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즉시 새로운 취향으로 갈아타버린다. 지금까지의 취향으로는 구별짓기로서의 기능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류 계급을 향한 하위 계급의 모방 행위는 언제나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끝난다. 상류 계급의 구별짓기에 대응한 따라하기는 언제나 실패로 귀결되고 만다. 이제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몽클레어 패딩이 소비되는 현상을 보드리아르와 베블런의 주장에 대입해보자. 그들은 왜 값비싼 몽클레어 패딩을 기꺼이 구매했을까?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를 위해서다. 나는 고가의 패딩도 언제든 사입을 수 있는 상류 계급이며 따라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계급임을 드러내기 위해 몽클을 구매했다. 그럼 왜 그것을 중고장터에 내다 파는가? 이제 몽클은 구별짓기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수지가 패러디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몽클의 인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하위 계급은 언제나 상류 계급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구별짓기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으로 인해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여 이번 사태를 보고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허영심이나 계급 상승의 욕구는 조금씩 있으니까 말이다. 다만 각자 너무 지나치지 않게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